저보고 요거를 발표자라는 얘기 했을 때는 저의 그 고질적인 병 때문에 발자라는 것 같은데 발전은 똥을 가져와야 되는데 오늘. 열심히 발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자기 똥을 가져와야 돼. 네. 철이라고 합니다. 나 네, 저는 평행교회 교우고요. 한송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얼떨결에 참여하셨다고 회의하러 오셨다가 김진철의 똥꼬 때문에 참여한 김용수라고 합니다. 다음 네, 저는 김관식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김빈자입니다. 조은정입니다. 저는 김영상입니다. 저는 손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그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 인사했어. 네. 인사했어? 언제? 나머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6강에 총 8강이죠. 7번째 강의는 그 우리 한국 탈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요약해서 7번째 강의 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핵에너지, 방사능과 건강, 그리고 내분비 교란 물질과 건강, 이렇게. 7번째 강의가 전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듣지 못할 이야기들을 한국 탈핵과 Dying from Dioxin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건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제가 그 책을 좀 요약해가지고 7번째 강의 때 하고 8번째 강의는 서로 그냥 친교하면서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번째 강좌로 똥은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김진철 교우님이 강의를 쭉 하시고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발제하겠습니다. 갑자기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일단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여기 보면 저는 요새 궁금한 게 나중에 이제 우리 그 홍순권 교수님한테 물어보겠지만 여기 보면 혈관이 한 줄로 이으면 지구를 2번 반이나 감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인체의 신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피가 온몸을 완전히 도는 데는 46초 걸린다. 그렇죠? 그런 세 번째 줄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을 보면은 혈관 한 줄로 이으면 지구를 2번 반이나 감을 수 있다라고 했으면 이 피가 그 혈관을 다 지난다는 얘기인 거 맞죠? 네. 그러면 이게 지구를 2번 반이나 돌면 피가 46초를 걸린다라고 하는데 그럼 시속 몇 킬로를 도는 거냐 이게? 일단 적어놓을게요. 난 이게 궁금하더라고. 이게 피가 다 돌아서 다시 혈관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온몸을 완전히 46초 걸렸으면 모든 혈관을 포함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서울서 부산 가는 맞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맞다. 맞습니다. 요거는 그렇네요, 맞네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제가 궁금했던 거는 또 하나 보면 이제 그 제가 저기 지도 그림에 보면은 이제 저는 다른 건 관심이 없고 여기 보면 외치핵과 내치핵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저희 부대에 관심사기 때문에 뭐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다 저희 고질적인 병원도 아실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게 고질병 뭔데? 제가 대한민국 남자의 99%가 가지고 있는 치질입니다. 치질. 여기에 보면 이제 홍순권 교수님도 치질이 있고 여성분들은 그쵸? 우리 김준일 형님은 나랑 같이 비슷한 증상이 심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근데 내치핵과 외치핵인데 저는 이제 외치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내 책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시고 네. 저는 이제 사실 관략근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관략근 운동을 간혹가다 하긴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관략근에서 안쪽에 보면은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또 다른 또 관력근이 있다. 예. 라는 내용을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 안 보이는 그 관략근과 밖에 나와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관략근 사이에 이게 또 소통을 한다. 소통을 해가지고 서로 상호 연결작용이 강하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이게 그 치질과 변비는 결국엔 소통의 문제다. 이게 우리나라 사회도 소통의 문제로 지금 뭐 이렇게 박근혜하고 우리하고 안 맞듯이 소통의 문제가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엔 이게 변비가 생기는 것이고 치질이 생기는 것이다. 예, 그 내용을 좀 연결시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이제 배변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이 자세가 사실 그 치질이 걸린 사람들이라든지 한테는 이 자세가 좀 안 좋아요, 사실. 왜 그렇죠? 저는 처음 듣는. 왜냐면 예. 그게 경험으로서 보면 넌 화장실에 가면은 사실 이 자세보다는 조금 서서 본 약간 좀 곧바로 앉지 않아요. 심해질 때는. 그리고 약간의 자세하게 좀 포즈를 취해보세요. 포즈가 어떻게 취해. 제가 옆에서 이러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해부학적으로 직장이 곧바로 쓰는 거예요. 중력의 영향. 이렇게 하는 게 직장은 어디지 아시죠? 근데 그렇다면 네. 치질 있는 사람은 더 튀어나오는 게. 그거는 이제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튀어나오는 건 맞는 얘기. 포즈는 치질이 심한 사람 같은 경우는 안 좋다. 이건 뭐 김여정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요 자세는 사실 모르겠어요. 배변의 올바른 자세는 평상시에는 요게 올바를 수도 있는데 그 병이 들었을 때는 아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양변기가 좋을까요? 푸세식이 좋을까요? 푸세식. 푸세식이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그래요? 프랑스에 가봐도 프랑스에서는 그냥 푸세식 이런 양변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어떤 영국 사람이 프랑스에 가서 느낀 게 왜 다 위에 있는 양변기를 다 뛰어갔다고 없어졌다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쪼그리고 앉는 자세가 해부학적으로 더 대변 잘 나오게 하고 양변기 때문에 치질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양변기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접촉면 때문에 그런 거 어떤? 접촉해가지고 살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예. 이게 감염되기도 양변? 쉽고, 양변기 그렇죠. 예. 그리고 10분 이상 넘어가면 일어나야 한다. 요 내용은 배변 올바른에서는 이제 자세한 거 있죠. 요 태도. 예. 배변은 3분 이내로 끝난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힘주는 거 10분 넘어가면 일어난다. 사실 저는 요거를 지키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화장실 대고 가는 편인데 그러니까 오늘 주제 발자가 나의 경험담을 얘기하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좀 미치겠다 내가 정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침에 항상 저는 변비는 없어요. 아침에 가면은 가자마자 그냥 배변을 쉽게 보는 편인데 웬만하면 뭐 3분? 5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5분은 좀 기다리니까 앉아서. 근데 하지만 10분을 넘기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배변을 보고 나면은 화장지는 안 써요. 그래서 항상 뜨거운 처음부터? 에? 아니 저기 처음부터 아니라 아니 많이 닦을 때 처음부터? 처음부터 저 화장지를 안 써요. 그래요? 사람들이 비데를 쓴다고 그러는데 비데도 불편하고 이거 뭐 샤워기 참 어렵다 이게. 막 저 때는 저기 여성분이 없어가지고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처음부터 저는 저쪽 보고 얘기해 그러고 샤워기를 항상 미지근한 물을 틀어놔요. 미지근만을 틀고 가만히 인상 쓰지 말아요. 상상을 하면 안 돼. 상상을 하지 말고 상상하고 어떻게 얘기를 들어? 그냥 들어 그냥. 아니 머리 풀어야지. 그래서 저는 샤워기로 해요. 그래요? 샤워기로 하고 그럼 바닥에 조금. 떨어지지. 그래서 근데 그래. 시원하니까. 너 좋아하는 줄 아냐 야. 근데 나뿐만 아니라 또 누구랑 또 미안해요 형님. 저형도 그렇게 한대. 나는 그거를 인정하는데 근데 바닥을 위해서
먼저 휴지를 처리를 하고 아 해요. 그래요? 아니요 저는 안 해요. 저는 휴지를 아예 안 쓰고 항상 보면 이런 그 욕조 있잖아요. 욕조 위에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편안하게 자변기로 해요. 비대 쓰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아니요 비데보다도 더 깔끔해요. 확실하게 아니 비대 비데는 내가 원하는 데를 자기가 움직이면 되지 뭘 그래? 아유 집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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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도 자기가 뭐 움직여서 맞추면 되지 뭐. 아니요 목사님 이게 손으로 이렇게 쓸수 이게 쫙 글쎄 그렇긴 그런 건 하지. 불편하죠. 그건 맞는 얘기인데 나는 이제 무릎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앉을 수도 없고 불편하지. 근데 목사님 꼭 저기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게, 그렇게. 그게 정말 편해요. 그래서 그리고 나는 이제 나도 얘기하면 나는 이제 한 10년 전에 인도를 갔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디 비대 없는 데 가면 물통에다 물을 담고 들어가요. 그래서 왼손으로. 네. 방법이 그렇죠. 인도에서는 요만큼만 있으면 다 끝내거든요. 거의 치질 없어요. 아, 그럼 맞습니다. 처음부터 거기 들어가. 아니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보면서 손으로 이렇게 닦는 자세가 있어요. 아우 그럼 치질의 원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아니,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근데 하여간 저쪽 내가 듣기로는 근데 이건 뭐 저 다 아시지만 치질은 현대인들이 생기는 병이고요. 중동 사람들은 치질이 없다고 그래요. 하여간 거의.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손으로 항상 만지고 뭐 이런 것도 마사지를 하고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직립인이기 때문에 있는 병이 있죠. 두 가지인데 맹장염이랑 치질이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아까 해부학적으로 내치액 얘기를 조금 이따 할 건데 유통도 그렇죠. 외치액이 있는 분들은 요통도 그렇죠. 예 내치액이 있고 요통도 마찬가지고 뭐 잠수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보내고 싶은 거는 샤워기를 이용을 해봐라. 근데 내가 해보니까 이것만큼 참 위생적이고 깔끔한 게 없다. 또 하나. 그거 밖에서는 참지. 밖에서는 참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1박 2일로 밀양을 간다든지, 강정마을을 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민박집을 이용하는데, 거기서도 가급적이면 샤워기를 이용을 해요. 근데 샤워기를 이용을 못할 경우에는 저는 항상 물티슈를 이용해요. 물티슈. 그냥 화장지는 이용하지 않고. 물티슈가. 너 인상 쓰지 말고 얘기해. 물티슈가 깨끗하지는 않을 거. 물티슈가 이렇게 오히려 그냥 화장지보다 깔끔한 것 같은데? 오죽하면은 휴대용 비대기가 있어요. 휴대용 비대기 나와. 과학성분 얘기하신 거는 거기에 클로라이드 성분이 사실은 다이옥신이거든요. 하얗게 염소 표백제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럼 저기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저기 샤워기는 권하는데 물티슈는 안 권하죠. 그래서 비슷한 경험담 얘기하면 이제 인도나 그러니까 유럽에도 그런 데가 많아요. 이게 호텔에 갔는데 네. 손 씻는 게 있어요. 네. 옆에 또 하나가 밑마당에 또 하나 있어.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빨래하라는 건가. 거기에다 세수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제 비데 그 사람들이 비데. 만든 비데 네, 맞아요. 비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르단을 갔는데 요르단 성전을 들어갔다 딱 나오면서 화장실을 이렇게 그때 화장실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남자 화장실인데 수도꼭지가 이렇게 밑에 달려 있는데 수도꼭지가 이렇게 쫙 위에 올라가 이렇게 있어. 허리적으로 탁 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저걸 손을 씻을 수도 없고 저걸 어떻게 어떤 꼭지가 그랬더니 그게 이제 남자들이 대변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꼭지더라고 쫙 있는데 군대식으로 쫙 다 쭉 달렸어. 그럼 그 사람들은 사막 네, 사막에서 사막에서 하니까. 사막에서 어떡해? 아니 사막에서 물로 처리하겠지. 근데 자기가 거기 성전은 그렇게 우리가 주니까 모래로 오는 모래. 형님 뭐라고 말 된다 말 돼. 달려
단련을 시키잖아, 단련을. 아 근데 저 말씀도 일리가 아니, 있는 게 머리가 곱갑니까? 이 형님은 참 아니요 제가 아, 여기 단련을 코디네이터니까. 시키는데 그래. 단련을. 옛날에 치질한 자태로 우리 뭐 3분 성적으로 새끼줄로 했어요. 새끼줄. 네네 새끼 새끼줄로 했어요. 새끼줄도 모래 못지않게 강도가 셉니다.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단련을 잘 시키면 네. 얼마든지 굳은 살 단련을 안 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굳은 살 맞습니다. 우리가 뭐 산에 같은 데 가가지고 예. 급하게 부질러면 나뭇잎까지 그럼 그렇죠. 옛날에 다 그렇겠지. 예, 호박잎으로도 많이 하고요. 찢어지고. 네. 근데 장의 해부학 시간에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 장이 그 피부와 똑같이 3분의 1을 그러니까 학문의 3분의 1은 직장의 3분의 1은 피부와 똑같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괜찮죠. 네. 예. 튼튼합니다. 그럼 이쪽 학문 쪽 3분의 1이 피부랑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학문 쪽. 그렇죠. 그쪽은 이렇게 뭔가 수분수나 이런 작용을 전혀 하지 않아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괄약근만 있죠. 그냥 그 앞에 수분으로서. 예, 앞에 1페이지에 보시면 요거는 단면을 잘라서 한 건데요. 요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있고 그다음에 쭉 선이 가 있는데 내괄약근은 이만큼이나 있고요. 그다음 외괄약근은 요만큼 있는 거예요. 사진 여기 보고 계시죠? 네. 네. 여기는 외괄약근이고 내괄약근이에요. 이거는 아까 김진철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편안할 때 이 근육이 움직여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지 흥분하거나 누가 변 보는데 뒤통수 때리면 이거는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보내려고 하는데 이 외괄약근은 내가 꽉 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장나면 그냥 방구 낄 때 그냥 쓱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의 조화, 조금 이따가 소통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네. 요거는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네.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요. 예. 그 물도 씻는다고 했는데 네. 그쪽 부분에 이게 물로 자꾸 씻음으로 인해 가지고 네. 그 학문에서 네. 뭐가 있는데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안 좋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미생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래서 잘 몰랐던 뭐 그래서 꼭 계속 물로만 씻고 해놓은 거가 꼭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쪽으로 보내주는 아니 이제 좋다라고 보는데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용성이 맞다. 그거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네. 아마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하는 것 그리고 중동 사람들처럼 오른손은 식사하는 데 쓰고 왼손은 변 보는 데 쓰는 것으로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는. 근데 여성의 경우는 네. 방향이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 감염이 그렇죠.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 그거는 그 요도염이나 방광염 앓는 분들한테 이제 항상 의사들이 물어보는 건데요. 항문에서 여성의 생식기 쪽으로 닦는 게 보다는 그 바깥으로 꼬리뼈 쪽으로 이제 방향을 하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는. 나는 근데 다 바깥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래 있어요. 딱 샤워기를 틀면요. 안쪽으로 안쪽으로. 아니지, 바깥쪽으로 할 수도 있지. 근데 남성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샤워기를 하거나 소위 얘기하는 이제 독어로는 더우치라고 하는데 뒷물을 하는 경우에는 꼬리뼈 쪽 바깥쪽으로 하는 게 그게 나요? 예, 왜냐하면 이쪽은 나쁜 미생물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고 대변에 이따가 발표하시겠지만 대변에 거의 모든 성분은 수분인데 그 중에 나쁜 미생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여성의 생식기 쪽으로 갔을 때는 요도염, 방광염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아주 중요한 지적을. 네, 그럼 다음 발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 보면 첫 번째 뱃속에 거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거지가 있는 게 이게 미생물이랍니다. 미생물. 근데 이 미생물이 보통 이제 소화를 잘 시키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미생물이
천여 종의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소화관에서 한 25% 정도를 미생물이 이제 살고 있으면서 그 내려오는 성분들을 분리하고 그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유산균의 이 미생물 중에서 유산균의 먹이가 섬유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유익균이 이런 유산균과 같은 것들 그런 유익균이 증가하면은 비만도 개선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내용을 읽어보면 일단 섬유질, 야채, 채소류 단순하게 그냥 왜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야채 많이 먹어라, 채소 많이 먹어라. 저도 이제 치질이 심하게 무질 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야채 그리고 홍성호 박사님이 형 야채 많이 먹어, 채소 많이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몸이 안 좋아질 때 그 느낌이 오거든요. 느낌이 오는 그날 그때쯤 되면은 가급적이면 술 안 먹고 점심 때 고기를 안 먹어요. 술을 안 먹고 술을 물로 마셔. 사람들이 요즘에 내가 좀 물로 건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알아. 증상이 오고 있구나. 그럼 예방을 해야지 뒤늦게 하면 뭐야? 그래서 근데 그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그만큼이라도 제가 요즘에 오늘은 좀 먹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좀 증상이 있다 하면 저는 웬만하면 술 안 먹고 물을 마시고 야채를 많이 먹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증상이 완화가 되고 대변 볼 때도 부드럽고 그러다 보니까 잘 도지지 않습니다. 착한 환자입니다. 네. 그래서 치질의 80%는 수술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논문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100명 중에 5, 60명이 수술을 하니까 이런 거는 의사들의 PID라고 Physician Induced Demand라고 그러니까 의사 유인 수요라고 하는데요. 치질하는데 그렇게 많이 수술한다나? 네. 그 동네에 치질로 이제 개업을 하는 대장문 외과가 그 동네 사람들이 모든 치질을 다 수술하고 5년 뒤에 또 다른 동네로 이사 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치액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방 제일 중요하고요. 생겼을 때 이렇게 잘 관리하면 조금의 약을 먹으면 돼요. 생약 성분에 뭐 이런 엔테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약들이 있거든요. 충분히 고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작년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힘긴 그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온몸을 아래쪽 부위에서 그 고통을 같이 겪었잖아요. 근데 올해 또 사순절 기간이 또 시작되니까 또 이게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난 예수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몸이 안 좋나 보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자제하다 보니까 몸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작년과 올해의 내 몸 상태를 보면 그 당시에는 내 몸을 내 스스로 혹사를 했죠. 그냥 그런 상황이 있다 치더라도 아침 일찍 나가서 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녁 때 되면 투쟁 현장 가가지고 뭐 할 걸 하고 끝나고 나면 야 고생했으니까 막걸리 한잔 먹고 집에 가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부져버리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몸이 좀 온다라고 싶으면 일단은 뭐 집회 현장이라든지 기도에 가서 가급적이면 술 안 먹고 그 쪼그려 앉아 있지 않고 서 있어서 기도나 집회를 마무리 짓고 술 안 먹고 집에 오죠. 그리고 부득이 술을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람들 맥주 마실 때 저는 냉물 마시고 안주는 항상 야채, 단무지 참 그런 거 먹습니다. 참 귀찮은데. 술이나 고기를 드시면 분명히 이게 증상이 악화가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네. 아까 말씀하신 네. 그 80% 정도는 하지 않아도 되는 네. 경우인데 보통 50% 정도가 네. 그러니까 유도가 돼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술을. 네. 그렇다라면은 인체 내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인위적으로 그게 어떤 그러니까 작용이 가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수술로 인해서 몸에서 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랄지 내지는 재발입니다. 재발. 네, 재발하죠. 그래서 4개의 스테이지로, 4개의 단계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괜찮은 거고요. 두 번째는 들어갔다 나갔다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왔을 때는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데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면 들어가죠. 그런데
이거를 잘라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3번은 그냥 계속 나와 있는데 조금 나와 있는 경우, 4번은 매우 많이 나와 있고 여기에 어떤 농양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이렇게 1, 2, 3, 4단계로 나누는데 도리어 이 4단계만 수술 합병증 생겼을 때 하는 거지 1, 2, 3단계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80% 정도 되기 때문에 나왔는데 저기 대변 후에는 집어넣잖아. 집어넣는 경우가 3번도 집어넣을 수 있는데 4번의 경우는 아주 심각한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도 않고 염증이 생겨서 농양도 생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 이하는 충분히 생활습관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아직까지도 저도 희망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4번이었다가 3번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조절하니까 오늘 좀 낮췄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수술하더라도 이쪽에 압력이 더 가해지고 그리고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식이섬유가 있다는 얘기는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바깥으로 잘 내보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술과 고기가 계속 대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보통 그러니까 72시간 이상 체류하고 있으면 배변이 안 되기 때문에 고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야채는 48시간 정도면 다 되게 작용을 해서 나오죠.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근데 고기는 안 좋다는 거. 아니 거기는 뭐 육류를 얘기하는 거 해산물하고 같은 종류로 단백질 성분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생산도 다르지. 해산물은 좀 다른 게 약간 뭐랄까 이 해조류랑 또 많이 먹게 되면 해조류는 녹는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더 몸에 좋죠. 그냥 야채보다는 해조류 중에 토시나 아니면 미역이나 김 이런 거는 장에 아주 좋은 음식으로 그럼 레드밋하고도 화이트밋하고도 감태. 차이가 있나? 네, 그거는 이제 발제 끝나고 오케이. 거기부터 말씀을. 그래서 이제 이 미생물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미생물이라는 거는 인간의 몸에서 필수한 조건이고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한다. 그리고 이제 이 6번 항에 미생물은 인간이 적이 아닌 공생의 존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어떤 사람들은 물만 먹으면 살찐다. 또 나 같은 사람은 고기를 저녁 늦게 먹어도 항상 이 몸매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몸매를 잘 안 찌고. 근데 이게 바로 이게 미생물과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논문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은 뭐 루미노커스 또는 뭐 4페이지의 중간 가람. 네, 거기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런 미생물이 사람에 따라서 미생물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는데 이 미생물이 많은 사람의 유형은 비만이 될 가능성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규선영님 같은 경우는 이 루미노코스나 푸미가투스? 네. 푸미가투스라는 미생물이 몸속에 많은 거예요. 이런 아니야 사람. 나는 근육이라니까. 그래서 살이 찐 거고, 예, 저같이 사람은 이제 바이로이텍스라는 미생물이 많은 사람은 뭐 아무거나 먹든 간에 이렇게 정상적인 몸매를 유지하고 그럴 수 없다. 그건 술 때문에 그런 거고. 예. 그래서 이 생활 습관에 따라서도 이 몸속에 미생물의 분포의 농도가 많이 달라진다. 근데 그런- 왜 그런가요?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여기 선생님한테 제가 의사분석은 아니고요. 같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따가 그래서 한 사람의 장에 사는 미생물의 무게가 총 다 해서 2kg밖에 안 된다. 2kg. 근데 그 숫자는 무려 대략 한 100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대변을 보잖아요. 대변을 보면은 많이 보는 사람들은 뭐 1kg도 보기도 하고 몇백 그도 보는데 대변 1g 안에는 이 박테리아 수만 지구에 사는 인구 수보다도 더 많은 박테리아 수가 나온다. 여기에 있어요. 이 다음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야 이게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이 미생물에 우리 몸에 미생물이 유익한 미생물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 미생물의 총 그램 수가 2kg 남는다라는 게 그리고 그 숫자가 100조에 이르고 대변 1g 속에도 박테리아 이 숫자가 지구 인구수보다 많다라는 거. 예, 좀 그래서 좀 이 책 내용이 이거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똥으로부터 배우는 평화로운 공생 관계의 시작. 저는 이 자체가 이게 이 8번째 똥으로부터 배우는 평화로운 공생 관계의 시작. 이 내용이 이거 취질 환자들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물을 많이 마시고 과일과 채소 섭취량을 늘려라. 첫 번째 이거 성서입니다. 바이블. 취질 환자들의 바이블 10계명 첫 번째. 물을 많이 마시고 과일과 채소 섭취량을 늘려라. 이 정도를 1년 내내 계속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치질 재발 안 합니다. 그리고 난 여기서 보면 세 번째 보면은 좀 이게 세 번째 보면 8번째 세 번째 보면은 교회는 나쁜 똥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우리 여기에 교회가 갑자기 왜 나왔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나 지금. 여기 왜 교회라는 표현이 왜 나왔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런 몸으로 생각.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앞뒤 관계 보면은 전혀 없는데 갑자기 교회는 나쁜 똥이 되고 있다는 표현이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왜 갑자기 여기서 교회가 나왔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똥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라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똥의 성분은 4분의 3이 물이랍니다. 근데 이 수분을 뺀 나머지 3분의 1은 박테리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남은 3분의 1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야채를 많이 먹고 하면 식이섬유. 그래서 이 3분의 1이 식이섬유로 되어 있는데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을수록 똥이 맑아진다. 그래서 평균 이거 좀 그렇네. 평균 똥 무게가 100에서 200g이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많은 사람은 500g도 나오고 그렇다는데 이거는 이제 육류란 이런 사람들 많이 먹은 사람들. 그렇고 나머지 3분의 1이 바로 이제 그런 박테리아나 식이섬유나 물과 상관없는 잡다스러운 혼합 물이 바로 한 똥의 한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똥의 색깔은 보통 이제 황금색이라고 그러죠. 황금색. 근데 여기서 정상적인 똥의 색깔은 갈색에서 황갈색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면을 보면은 저는 사실 샤워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변 색깔을 항상 봐요. 대변 색깔 항상 보면은 다행히 나의 장과 대변 상태는 치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구나. 저 그걸 내가 느낍니다. 가영아, 너 나중에 이거 해보고 나서 이 아저씨 이러는 거를 참 연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발제로 솔직하게 해야 돼. 밀도 네, 밀도는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자, 여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형태 1, 2, 3, 4, 5, 6, 7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저는 형태 4가 맞아요. 저 대변은. 제가 항상 대변을 보고 나면 자변기에 나의 대변을 보면은 저는 그들 대변은 형태 4가 제일 좋답니다. 형태 7은 이제 물똥과 관련한 거고요. 저도 형태 3의 똥을 저 넣어본 적 있어요. 이거는 사실 변비기가 좀 있을 때 보면은 저는 대변 형태가 형태 4번이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황갈색을 좀 떼요. 근데 전날에 야채를 많이 안 먹고 고기 종류를 많이 먹는다든지 뭐 그랬을 때는 황갈색이 이 황색이 아니라 약간의 좀 검은 쪽으로 좀 진한 아주 검은 건 아니지만 좀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을 선지해장국
선제철국 같은 거 먹었을 때는 그 다음날 아침에 대변 볼 때는 까맣죠. 까매. 네. 선제철국 먹고 그래서 선제철국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 다음날 내 대변을 생각해 보면은 아무 먹고 싶지가 않아. 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변을 보게 되면 이제 수분과 고체로 되는데 최적의 비율은 바로 요 형태 4번 이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대변을 딱 보고 나면은 이제 곧장 가라앉는 똥이 있어요. 이거는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그 영양소가 똥에 많이 묻다는 거고, 대변을 봤는데 똥이 툭 떠요. 네, 저도 똥이 뜨면 경우 많은데 그건 이제 그 안에 가스가 많이 차 있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장에서 박테리아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똥은 붕 떠 있는 똥은 좋다라는 의미가 입니다. 네. 제가 발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 아우 창피해. 네, 정말 수고하셨고요. 지금 어서 오세요, 김지수 군. 시험은 그저께 봤지. 시판 잘 받았어? 시판 잘 받았어? 그냥 받았죠. 그래. 이거 좀 있으면 선거예요. 선거야? 그래서 나올 것 같아요, 느낌. 50만 원? 80. 80? 네, 80 나왔으니까. 여기 앉으세요. 세월호 재판. 5월 작년에 5월 17일 날 세월호. 자, 고생했어요. 뭐 들어있고. 네, 다녀오십시오. 다녀왔어요. 제가 갔다 와서 저에 대한 궁금한 질문은 그때 하겠습니다. 이때 회의가 있어서 내려가신다고 하는데 벌써 1시간이 됐어요. 한 40분 넘게 55분 됐는데 사실은 김진철님과 제가 이 자료를 같이 만들었고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저의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혹시 발제하신 내용 중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저는 이 강좌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대변 색깔을 봐야 된다. 그리고 방귀는 참아야 되는지 안 참아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대변에 처음에 이제 안 좋은 형태가 세 가지인데요. 자장면, 자장 같은 색깔이 나오는 경우에는 선지해장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장에 위암이 있다거나 식도에 어떤 염증이 있어서 피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장을 여행하고 소장을 여행하고 대장을 여행하면서 나온 성분이 자장의 색깔이에요. 이 자장의 색깔은 까맣죠. 이랬을 때는 꼭 의사들은 암 검사나 또는 다른 종류의 궤양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선지해장 꼭 안 먹었는데 대변이 까매. 그러면 이거는 꼭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치질 얘기하셨지만, 대변에 이렇게 넣는데 피가 뚝뚝뚝 떨어진다? 그러면은 자기의 그 항문을 보지 않아도 이거는 당연히 위에 묻어나오는 거는 치질, 또는 튀어나오진 않았는데 내 치질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변을 잘 보면 이렇게 섞여 있어요, 피가. 그러면 이 까맣게 생긴 거는 위장이나 식도에서 소화가 되면서 까맣게 된 건데,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지 않고 대변 안에 있는 이런 빨간 변, 혈변을 본다. 이거는 직장의 암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 아시죠? 혈색소잖아요. 근데 여행을 해서 생긴 거는 까맣고, 여행하지 않고 생긴 거는 약간 섞여 있고, 그 다음에 바로 항문에서 나오는 피는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감별점이 환자들에게 저희가 물어보는 주안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귀는 참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방귀에 가장 많은 성분은 질소 성분이고, 제가 3페이지에다가 이제 썼는데요. 미생물의 장내 염증 과정이라는 그림이 있고, 보시면은 방귀는 하루에 400에서 2000cc 정도고 개인차가 크죠. 그리고 질소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적은 사람은 23%, 많은 사람은 80%. 산소도 있답니다, 방귀에.
수소도 있고 메탄, 탄산가스 이런 것들을 차지하는데 참음은 어떻게 될까요? 네, 흡수됩니다. 직장에 그 주위에 많은 정맥총이 있어서 그거를 흡수하기도 하고 다시 넘어가가지고 혈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심지어는 이 뇌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유황, 아미노산, 함유, 단백질 섭취 시에는 악취가 납니다. 그러니까 계란 썩은 냄새라고 하죠. 이건 암모니아, 황화수소, 인돌, 스카톨, 휘발성 아민 반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내보내는 게 낫다.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시속 몇 킬로미터냐. 이거는 아주 기계적으로 생각한 것이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에서 그 혈액을 내뿜으면 여러 군데를 거치기 때문에 지구를 휘감는 거는 모세혈관까지 다 합쳐서 일렬로 쭉 늘어섰을 때 두 바퀴 안을 돈다는 것이지 시속을 따지는 것은 아직 따져본 의학자가 없는 것 같은데 김지수 군이 기계공학과 다니니까 한번 혈관 속도, 평균 혈관 속도를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뇌관략근과 외관략근. 뇌관략근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고요. 외관략근은 우리의 그냥 신경의 그 지배를 받는데 여러분들은 심장 보셨죠? 심장은 그냥 뛰잖아요. 자기가 심장을 적게 뛴다고 해서 적게 뛰는 게 아니게 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장내 신경총에 대해서 몇 페이지에 제가 묘사를 했냐면 5페이지에 보면 장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경이 있을 뿐 아니라 굉장히 다른 종류의 신경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심장이 막 뛰는 이유는 페이스메이커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위장에는 영어로는 Vibrating Motor Complex라고 하는 이동성 위장관 복합 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페로망 부대들이 있어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서로 간에 교류를 하고 그래서 저희는 신경 해부학 시간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장에서 보낸 신호들이 뇌에 여러 군데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보셔야 될 게 편도체가 있어요. 편도체는 이제 4.16 세월호 사건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생존자들은 분명히 편도체가 많이 커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많은 두려움이라든가 어떤 폭행을 당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뇌 가운데 있는 편도체 영어로는 아미그달라라고 하는데 이게 매우 커져 있어요. 커져서 또 다른 자극이 오면은 편도체가 더 커지면서 그런 공포 반응도 일으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패닉 디스오더라고 해가지고 이경규가 알았던 질환 있죠? 공황장애의 원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장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이 편도체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사람의 불안 또는 정서적인 안정 이런 것들에 많은 역할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최근에 밝혀진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선조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말에 애간장이 탄다 또는 비위가 상한다 또는 쓸개에 붙었다 간에 붙었다 한다 또 대담하다 간이 떨어질 뻔했다 간이 콩알만해졌다 또는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간덩이가 부었다 부하가